원내 정당 중에서 가장 먼저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친 정당 바로 진보당입니다. 그런 만큼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앞둔 지금의 심경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른 얘기보다 먼저 오늘 제주도 갔다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4.3 특별한 날이니까요. 어떤 생각하고 오셨어요? 맞습니다. 77년 전에 제주가 학살의 무대가 됐었죠. 당시에도 많은 도민들께서 계엄에 의해서 국가폭력에 희생되셨는데요. 77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런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무척 가슴이 아팠고요. 역시나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한국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극우 내란 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주 4.3의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네, 오래전 그날에 있었던 국가폭력과 지금에 있었던 계엄 사태에 빚은 국가폭력, 네.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날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진보당이 사실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가장 먼저 외친 게 지난 8월쯤이었던 걸로 네. 기억납니다. 많은 분들이 뭐 계엄, 그다음에 명태균 씨 이런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8월쯤에는 벌써 탄핵 이르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사연이었습니까? 일단 국회의 입법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국회 의결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지속됐었고요. 다양한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국정 기조를 접하면서 이미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윤석열 정권에 맞서라고 야당에 몰아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총선이 지났으면 거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인지하고 국정 기조 변화를 꾀했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거부권을 더 가속화시켰고 나아가서 명태균 게이트 같은 그런 상황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국정 반환점, 임기 반환점 상황에서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국민적 공분을 키워왔습니다. 때문에 당시 뭐 대학과 시국선언이라든지 또 광장에서의 많은 시민들의 울분에 찬 목소리 같은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대로는 임기를 채 마치지 못하겠다라는 인식이 많이 커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12.3 내란 사건이 터진 것이죠.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된 불법 계엄이었고 그 배경에는 이미 2년 반 이상 동안 국민들의 공분이 폭발 직전까지 갔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넓게 깔려 있었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그걸 먼저 안았던 것이고 그것을 윤 대통령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거를 이제 전환시키기 위해서 계엄까지 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잠깐 하신 것 같아요. 이미 나타난 여러 증거들이 오랫동안 준비된 계엄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상 계엄 이후에 야와당 원탁 회의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야당이 연합하는 경우, 선거도 연합하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 원탁회의를 했고 거기에 시민사회 연합까지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 한계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12월 중순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내란 수괴와 그 동조자들에 대한 심판이 처벌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월 말, 2월이 넘어가도 여러 상황들이 전환되지 않았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상황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됐어요. 체포가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그 직후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보면서 이미 여당이 극우 세력과 결합을 하여서 헌정 질서가 매우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특정 세력 간의 갈등, 국론 분열 이런 식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존립케 하는 헌정 질서를 수호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실패할 것인지 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윤석열 내란 사태를 동조하는 일부 세력을 제외하고는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그리고 합리적 중도 보수까지 모든 국민들이 헌정 질서 수호 연합을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야오당이 먼저 나섰던 것입니다. 이후에 3월 8일이었죠. 윤석열 석방 이후에 다시 한번 많은 국민들께서 이 상황이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는구나라고 느끼셨고요. 네. 그래서 야당들과 시민사회는 경복궁 앞 광화문 일대에 이른바 천막촌을 차리게 됩니다. 진보당도 당사를 그쪽으로 옮겨서 천막 당사를 차렸고요. 진보당도 천막 당사를. 예, 가장 먼저 천막 당사를 차렸습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 앞으로 옮겼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고 국민들의 여론이 뜨겁게 모이고 있는 광장에서 헌정질서 수호의 목소리를 함께 모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광장에 합류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목소리 중에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야당끼리 이제 법안도 공동 발의하고 탄핵 발의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그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연합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시민사회를 연합을 하게 되면 집회나 시위가 있을 때 따로 또 모이고 따로 헤어진단 말이죠. 이게 잘 연합이 되고 있는 것이냐. 이게 투쟁의 방식이 이 방향이 맞는 것이 느슨한 연합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가지고요. 예.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함께 행동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예. 최근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 이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이 꽤 오래 지속되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을 국민적 목소리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매일 집회가 3월 8일부터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집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 집회에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 예. 지난 며칠 동안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아예 철야 시위를 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지금 광장을 장면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활동인 겁니까? 지금 장면은 야5당이 3월 1일 날 같이 범국민대회를 여는 장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야5당과 함께 최근에는 더 시민사회 연합을 더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이해했습니다. 가장 궁금한 질문. 탄핵 선고가 내일입니다. 네. 예. 바람도 있으시겠지만 냉정한 전망을 좀 해보신다면.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도 많이 불안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여러 국가의 현황이 단지 정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화요일 날 헌법재판소가 선고기를 잡고 나서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미 대세는 확고하게 8대0 파면으로 기울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이 상황에서 단 한 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도 이 전선을 흐트리게 된다면 국민들의 명령에 빗나가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재판관으로서의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지탄을 감내해야 하는지를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나아가서 한두 명의 기각이나 각하 의견도 이 헌법재판소의 결과 이후에 헌정질서를 다시 단단하게 수립하는 데서 장애로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정치적 내전의 불씨도 남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들께서도 당연히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존립 이유 자체가 87년 항쟁의 결과물로서 헌정질서를 안정적으로 수호하라는 그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잘 수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인용과 기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오늘 밤이라도 마음을 좀 바꾸시라. 네. 이런 촉구로 들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8대0 파면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은 이제 파면이든 기각이든 복귀든 어느 쪽을 결국 결과를 맞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치권이 나서서 승복을 말해라.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승복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제 야당도 이재명 대표도 승복이라는 언어를 말하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보수 논객으로 잘 알려진 조갑재 씨께서 얼마 전에 그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가 이 계엄 상황에서는 국회였고 또 많은 국민들인데 가해자가 승복을 해야 될 문제지
피해자도 승복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법정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도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전지전능한 기관이 아니죠.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이 국민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그와 관련한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당이든 그 누구든 간에 국민의 명령을 능가하는 권능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의 결과가 국민의 명령대로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드럽게 하셨는데 네. 뒷부분은 좀 다르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탄핵 집회에서 응원봉 들고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다만세라고 하더군요. 김재현 상임 대표께서도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진보당 김재현 상임 대표가 꿈꾸는 다시 만난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지난 넉 달 동안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광장에 나와서 내가 꿈꾸는 윤석열 없는 세상, 이런 계엄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많은 발언들을 해주셨습니다. 네. 집회 나와보셨으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공간이 특정한 연사들만 발언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의 자유 발언으로 꾸려지는 상황인데요.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 하에서 나의 존재가 지워졌었다. 나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배제된 세상이었는데 다음 세상에서는 단지 대통령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또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 그동안 정치적으로 배제됐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길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소외받지 않을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광장에 모인 응원봉 시민들의 뜻을 받드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국회로 저희가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진보당의 활동이 주로 이념적인 활동보다는 사회적 약자, 노동자, 농민 이들과 함께하는 현실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진보당이 탄핵 외에 탄핵과 관련된 얘기 말고요. 다른 야당과 비교했을 때, 국민과 비교했을 때 내가 앞서가고 있는 정책들이 있을 거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22대 국회 들어서 계속 거부권에 막혀 있었던 법안들 중에서 진보당이 특별히 신경 썼던 법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랫동안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얘기했었던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노조법 2, 3조가 몇 차례나 거부권에 막혔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12월이었죠. 남태령에서 농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오셔서 시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도 양곡관리법 저희 진보당 전종덕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했었던 건데요. 쌀값 문제로 눈물 흘리고 있는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그런 법들을 오래전부터 저희는 아주 중요하게 제시를 했고 많은 국민들께서 또 지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야말로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정치적으로 소외됐던 노동자 농민의 목소리를 잘 받아안기 위해서 진보당이 앞장서겠다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 응원봉 광장에서 청년 여성들이 정말 많이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분들께서 가장 많이 외치셨던 법안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입니다. 제가 이미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2012년에 당시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표 발의를 했었는데 이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가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꾸준히 법안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고 있지 못한데 새로운 세상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가장 많은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편견? 이런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보수 기독교계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많은 오해를 유포시키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광장의 시민들께서는 이미 그런 편견을 넘어섰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과반 이상이 이제는 필요하다. 그리고 전 세계적 추세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여론을 이 압도적 여론을 국회가 이제는 용기 있게 받아들여야 할 때다라고 생각하고 진보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마지막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